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겠다고 했을 때 난 진심으로 믿었소. 그런데 당신은 내 삶을 짓밟고 내 가족을 죽였소. 당신 같은 인간은 은인이 아니라 악마요. 나도 그땐 내 식당을 지켜야 했다고. 나도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단 말이오.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었소. 그래,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나도 이 죄책감을 견딜 수 없구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 가게를 빼앗고 내 꿈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소. 당신이 번 돈, 그게 다 내 고통 위에서 쌓아 올려진 거 아니오? 한때 가족과 함께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던 정수호님. 그가 왜 거리에서 폐유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가슴 아픈 사연을 시작합니다. 대구 중구에 사는 65살 정수호입니다. 저는 한때 부지런히 일하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음식을 내놓았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폐지를 주워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거리에 나가 폐지와 플라스틱을 줍는 일이 저희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느껴지는 손바닥의 차가운 감촉은 그날의 실패를 상기시킵니다. 한때는 제 손으로 운영하던 작은 국수 가게에서 고객들의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정말 맛있네요라고 말하며 웃던 손님들의 얼굴이 이제는 한낮 꿈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는 유난히 몸이 지치고 허기가 심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자결했고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운 식당에서 맛있는 국밥 냄새가 나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제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문을 열며 주인에게 저렴한 메뉴가 있나요? 라고 묻는 순간 저는 냄새난다는 말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손님들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마치 세상 모두가 저를 외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손님들에게 웃음과 만족을 선사했던 제가 이제는 식당조차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식당에서 겪은 수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 과거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고 나중에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과 수치를 다시 꺼내어 보여주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거나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 부당한 대우와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식당에서 겪었던 일을 시작으로 그 사건이 밝혀낸 과거의 진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은 사건이 저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작고 사소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통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때 대구 중구의 조용한 골목의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밝은 미소와 손님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해주곤 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정성이 담겼다는 칭찬이 들릴 때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안은 작은 테이블 몇 개와 아담한 주방이 전부였지만 소박한 분위기가 오히려 손님들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새벽이면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돌아와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뽑은 면과 정성껏 끓인 육수는 손님들에게 늘 사랑받았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단골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국수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와서 간식을 사주는 어머니까지 가게 안에는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님들이 떠날 때마다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이 들릴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가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식당 주인은 저희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미 근처에서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제가 가게를 열겠다고 결심했을 때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네는 열정이 있으니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처음 가게를 열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 이번엔 내가 도와줄 차례야. 그는 저희에게 재료 구입처를 소개해주고 요리 비법을 알려주며 가게 운영의 기본적인 팁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친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를 스승처럼 따랐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있었고 가게 안은 늘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가게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고 결국 그 식당 주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네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 내가 필요한 건 다 도와줄 테니.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진 돈을 모두 모아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도 받았고 더 넓고 밝은 공간에 새로운 테이블과 주방 도구를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도 꾸준히 찾아와 줬고 가게는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주변의 대형 음식점들이 들어서며 가격 경쟁이 시작됐고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은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매출도 급감했고 대출 이자와 재료비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스승처럼 따르던 식당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자네 가게를 도와줄 수는 없어. 나도 내 일로 바빠.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때 저를 도와주겠다며 믿음을 주었던 그가 이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이 났고 병원에 오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종이와 플라스틱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때 손님들로 북적이던 국수 가게가 떠올라 눈물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내는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외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에겐 더 이상 의지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그 행복했던 시절이 꿈처럼 떠오릅니다. 골목을 가득 채운 국수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내와의 다정한 대화들. 그 기억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식당 주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도와주는 선생님처럼 느껴졌던 그가 결국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며 거리를 헤매던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에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 한쪽에서 구수한 국밥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문 밖으로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밥그릇을 들고 다니는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수레를 길가에 세워두고 주머니를 더듬어 동전 몇 개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그릇 정도는 살 수 있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돌고 있었고 몇몇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배가 더욱 고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저렴한 메뉴가 있을까요? 그러나 주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에 냄새나는 사람은 못 들어와. 당장 나가세요. 그 순간 마치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주인의 눈빛은 이미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왔대? 식당 분위기 망치잖아. 정말 민폐네. 그 말들이 저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뜨거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동안에도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요즘 노숙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대? 저런 사람들은 식당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 해.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멍하니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전락했단 말인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싶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웠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가던 길이에요.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진 않으세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제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 한 구석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밀려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가게를 운영했었지요. 근데 다 잃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를 쫓아낸 그 식당 주인, 바로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지금 그 식당 주인이 아저씨의 과거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나를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재료 구입처도 알려주고 가게 운영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믿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내 가게를 빼앗고 나를 길거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도 그 일로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쫓아내더군요. 그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영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이야기는 그냥 묻어둘 수 없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통해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미 끝난 일인데 괜히 더 큰 상처를 입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참고 묻어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기자는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했고 과거의 자료들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점차 더 많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식당 주인이 제게 도움을 주며 사업 확장을 권유했던 과정,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계약과 그로 인해 제가 가게를 잃게 된 상황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제 삶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기자의 기사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단번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숙자의 한맺은 원한, 100억 매출 식당 주인의 두 얼굴. 이 제목은 사건의 본질을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했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노숙자는 길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그의 과거는 평범한 소상공인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를 나락으로 몰아넣은 이는 바로 그의 은인이라 믿었던 한 식당 주인이다. 이 기사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제가 가게를 열었던 초기 상황부터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시작된 사업 확장, 그리고 그의 음모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열할 수 있지? 100억 매출? 남의 피눈물을 짜내서 번 돈 아니야? 그 식당 이제는 아무도 안 가겠지. 정말 어이가 없네. 특히 식당 주인의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먹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거야. 항상 친절하고 착한 척하더니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네. 식당 주인은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노숙자의 이야기는 완전히 과장된 겁니다. 저는 그저 사업 조언을 해줬을 뿐
그의 실패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사는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기자는 과거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를 근거로 식당 주인이 어떻게 불공정한 조건으로 제 가게를 빼앗았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제 가게의 수익 일부를 그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었고, 가게가 어려워진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몫을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그가 제 가게를 인수한 뒤 바로 대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기록도 공개되었습니다. 기사가 공개된 지 며칠 만에 식당 앞은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숙자를 길바닥으로 내몬 식당 주인, 이제는 너도 그 대가를 치러라. 가면을 벗어라. 진실을 밝혀라. 몇몇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어떤 이들은 식당 입구에 항해 문구를 붙였습니다. 당신의 분은 남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식당 주인은 처음에는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항의를 견디지 못한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며칠 후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식당 주인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나볼 의향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한때 제 은인이었고 한때는 제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으로 인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한다고 해서 과연 지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될까? 며칠 후 우리는 기자의 주선으로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식당 주인은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당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저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내 아내도 잃었습니다. 당신은 100억 매출을 올리며 잘 살았을지 몰라도 나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당신의 사과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제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은 상처는 당신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이번 일을 잊지 말고 반성하며 사십시오. 그는 제 말을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당 주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일을 통해 잃어버린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제 형편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 속의 한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기자의 기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과 식당 주인의 사과는 제가 홀로 품고 있던 억울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몇몇 사람들은 직접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한 노숙인 지원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야기에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후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다시 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 번은 폐지를 모으고 있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도움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노숙인들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과 모여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다니 꿈만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제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떠오릅니다.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시절의 행복한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집니다. 아내는 제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있었다면 지금의 제가 조금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아내에게 말을 걸 듯 속으로 중얼거리곤 합니다. 여보, 나 지금 잘 버티고 있어. 당신이 곁에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이제는 아내와의 기억이 슬픔보다는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의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한 댓글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